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활약으로 행복한 주말 저녁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유효슛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참담하고도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토트넘의 승리가 물 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우려했던 브라이튼 선수들의 투지와 포터 감독의 절묘한 토트넘 대응 전술에 토트넘은 탑4 경쟁을 펼치는 팀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졸전을 펼쳤는데요. 팬들 역시 다시 우리가 알던 토트넘으로 돌아왔다는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과 아직도 더 나아질 부분이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던 부분인데 팬들 역시도 경기 시작 전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폼에 대해 이제 손흥민은 한 경기에서 5골 넣기를 기대하고 있어. 지금 이 폼도 손흥민의 절정은 아니야. 또 다른 뜨거운 밤을 보내자 소니. 난 미국 서부에 사는데 이른 아침 경기라 경기를 내가 놓칠 때마다 소니가 골을 넣더라고. 이번 경기는 새벽 4시 30분이라 내가 안 볼 거라서 소니가 득점할 거야. 그러므로 그는 득점왕에 오를 거야 라는 등의 이야기를 커뮤니티에서 나누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과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기록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맞지만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경기의 내용과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서 뛸 기회가 토트넘의 리그 순위에 걸려 있는데 무득점이야 그렇다 쳐도 경기 결과에 실망을 한 교체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평소답지 않은 우울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콘테 감독이 경기 후 이야기했듯이 토트넘은 분명 질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날씨도 경기 시간이 낮이었다는 부분도 그 어떤 부분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패배였는데요. 현지 매체들도 다양한 부분에서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트럼에 의하면 토트넘의 레전드 출신이자 전 감독 출신인 글렌 호들은 아스날과의 4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놓친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고 콘테 감독 휘하에서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경기였다면서 벤탄쿠르 선수의 부진을 포함 토트넘 전체 선수들이 무기력해 보였다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토트넘의 오늘 경기 방식은 솔직히 말해 당혹스러울 정도였으며 브라이튼의 승리는 합당하다면서 아스날은 이 결과를 통해 큰 의욕을 갖게 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토트넘 웹은 토트넘이 브라이튼에 당한 끔찍한 패배에서 배운 5가지를 꼽으면서 4위 경쟁 레이스가 끝난 것처럼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손흥민 선수도 케인도 어려움을 겪었고 미드필드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의지, 기력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브라이튼의 완벽한 압박과 맞춤 전술에 눌려 마치 원정 경기를 뛰고 있는 듯한 토트넘 선수들의 느릿느릿한 볼 돌리기까지 겹치니 세상 지루한 전반전과 후반부의 경기가 이어졌는데 이런 무기력한 모습의 토트넘은 최근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점은 바로 선수 교체였는데요. 콘테 감독의 전술적 패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토크는 콘테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패배하고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으며 익스프레스에 의하면 아스널 레전드 출신 이안 라이트 해설가는 콘테 감독의 전술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는 마치 토트넘이 원정팀인 것처럼 플레이했고 브라이튼을 상대로 높은 압박을 구사하지도 않았다는 등의 지적을 하였는데요. 콘테 감독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한 일명 플랜 B 전술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기존 3톱을 그대로 두고 베르바인 선수를 투입하면서 일종의 변형된 4-4-2 전술을 실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시즌은 물론이고 시즌 중반에 들어온 감독에게 플랜 B가 없다는 평가는 조금 그럴 수 있긴 하지만서도 전술적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는 홈 경기였던 데다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던 토트넘이 펼친 전술이라고 보기엔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선수 교체를 통한 반전을 모색한 것은 공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받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토트넘의 회생의 1등 공신들이었던 미드필더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교체를 감행했던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토트넘의 공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명 손나골, 손흥민이 나가면 골을 허용한다는 것이 또 연출된 것이 팬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짜내는 스프린트로 경기 막바지에 골을 넣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 상대팀은 역습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어 귀신같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적극적인 공격 작업에 동참하기에 이는 그저 미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일은 어김없이 벌어진 것입니다. 콘테 이전
이전의 명장 무리뉴 감독 역시 이런 징크스 같은 부분들을 늘상 겪어왔기에 손흥민 선수를 추후에는 빼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여기에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공격수 추가 투입이 아니라 단순 교체였을 뿐이었다는 부분을 두고도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 교체되는 타이밍에 골까지 먹히게 되자 팬들은 레길론과 로얄이 어떻게 아직 경기장 위에 있는 거야? 케인은 오늘 루카쿠급의 퍼스트 터치를 하고 있고 손도 조용해. 오늘 콘테 전술에서 우스운 것은 지금 이 와중에도 콘테는 3백을 유지 중이란 거야. 빌어먹을 토트넘으로 돌아왔다. 안 돼. 소니를 빼면 우리는 망할 거야. 진짜 이 징크스가 또 실현되었어. 난 콘테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지만 오늘 교체는 너무 나빴어. 레길론과 로얄이 가장 먼저 나왔어야 해. 손과 케인 조합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뼈아프다. 루카스가 왜 항상 베르바인보다 먼저야?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브라이튼이 너무 잘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참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간절한 염원인 챔피언스리그 재진출의 경쟁 상대이자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이 패배한 것은 그나마 하나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날 역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토트넘을 따라잡을 기회를 놓쳤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의 경쟁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의 원맨쇼로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토트넘이 최종 4위가 될 것이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선수 게리 네빌의 전망도 있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가 보도한 게리 네빌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는 몇 주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반등을 했지만 4위는 토트넘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부진하고 웨스트햄도 부진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여전히 아스날, 첼시,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클루셉스키까지 추가된 공격수들의 활약이나 전망을 볼 때 토트넘이 우세하다고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의 향후 일정은 브렌트포드, 레스터시티, 리버풀, 아스날, 번리, 노리치 등으로 아스날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레스터시티의 사정으로 하루 연기된 부분과 절대 강자 리버풀과의 경기, 그것도 악명 높은 안필드 원정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등이 관건인데요. 경쟁하는 팀인 아스날은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리즈 유나이티드, 토트넘, 뉴캐슬, 에버튼을 상대로 경기가 남아있어서 매우 힘들어 보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리버풀과 아스날, 첼시 등과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보았을 때는 토트넘이 특별히 불리해 보이진 않는다는 다행스러운 평가들이 많습니다. 콘테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패배를 통해 4위 경쟁의 압박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듯이 토트넘이 다시 일어난다면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다는 희망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매 순간 결승전이라는 각오가 필요한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인 아쉬움과 슬픔에 침울하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모습은 남은 일정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